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포항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올해 50살 된 여성입니다. 이른 나이에 남편 만나 결혼해서 일찌감치 아들 둘 낳았고 모진 풍파 다 견뎌내고 지금껏 살고 있네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모처럼 미용실 쉬는 날이기도 하고 커피 한잔 하다 보니 예전 일이 생각나서입니다. 사실 저는 3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20살 꽃다운 나이에 만나 흰머리가 무성해지도록 가족들을 위해서 일만 하다 떠난 사람이라 정말 안타까워요. 시간이 제법 흘렀지만 남편만 생각하면 가슴 한쪽이 아려온답니다. 그래도 살아생전하고 싶은 일하면서 꽃처럼 살라는 남편의 말에 제 할 일 하면서 조금씩 마음의 위안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네요. 현재 시댁과는 완전히 연을 끊은 상태인데요. 남편이 사망하면서 돌변한 가족들의 모습에 치를 떨었습니다. 1년 정도 법정 다툼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큰아들이 머리를 크게 다쳐 한동안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어요. 그걸 계기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하고 완전히 연을 끊은 거랍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지금 시작해 볼게요. 여보, 오늘도 밤샘 근무해요? 조금 쉬엄쉬엄하지. 이제 애들도 다 컸는데 매일 그렇게 쉬지도 않고 일하면 어떻게 해? 두 아들 장가 보내려면 더 열심히 일해야지. 풍족하진 않더라도 넉넉하게 해서 보내야지. 아니, 뭐 얼마나 대단한 집에 장가 보내려고 그래요. 이제 자기들 앞가림은 할 나이니까 당신도 조금은 쉬는 게 어때요? 나한테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래. 내가 하루라도 더 벌어야 당신이랑도 놀러도 다니고 그러지. 어휴, 당신 고집을 누가 말려? 그럼 주말이라도 좀 쉬어요. 요즘 한참 벌이가 좋을 땐데 딱 올해까지만 고생하고 내년부터는 주말에 쉴이다. 당신이 뭘 걱정하는지 다 알아. 그래도 나 조금만 믿고 기다려요. 맨날 제대로 잠도 못 자고 고생만 하니까 속상해서 그렇지. 나도 이제 경석 언니 미용실에 다시 나가니까 당신 혼자 고생 안 해도 된다는 말이야. 아직 나 88에.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 오늘은 일찍 퇴근하니까 당신 좋아하는 뒷고기 먹으러 갈까? 아, 맞다. 당신 오늘 조기 퇴근하는 날이지? 오늘은 야간 작업 없어요? 응, 없지. 모처럼 금요일인데 사랑하는 당신이랑 시간도 보내야지. 애들은 오늘 연락 없었어? 네. 요즘 졸업반이고 시험 기간이라 바쁜가 봐요. 이럴 땐 그냥 조용히 있어주는 게 나아요. 그래. 시험 끝나면 내려오면 그땐 우리 아들들 몸보신 좀 시켜줘야겠다. 안 그래도 그러려고 등뼈도 사놓고 낙지랑 이것저것 사놨어요. 그렇게나 많이? 아무튼 당신 손 큰 건 알아줘야 해. 조금 있다 봐. 금방 갈게. 남편과 저는 어려서부터 알고 지내던 남매 같은 사이였습니다. 어려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홀로 남은 제게 듬직한 울타리가 되어준 아주 고마운 사람이죠. 20살이 되던 해 누가 먼저랄 거 없이 서로에게 푹 빠졌고 저희 두 사람 사이엔 쌍둥이 아이들도 생겼죠. 그 시절 다 그러했듯이 사는 게 바빠. 제대로 된 결혼식은 하지 못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았습니다. 시댁은 시어머니, 시누이 이렇게 두 명이었어요. 원래 위로 아주버님이 한 분 계셨는데 남편이 중학생이던 시절 돌아가셨고요. 시누이는 나이가 30이 넘었고 동네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식당으로 일을 다니셨습니다. 남편이 대학을 포기하고 돈 벌기에 급급했던 이유는 돌아가신 아주버님에 대한 죄책감 때문입니다. 당시 남편은 웬만한 직장인 월급보다 2배 정도는 벌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식구들 생활비가 감당이 안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매달 생활비를 요구하셨고 시집 안 간 시누이도 종종 큰돈을 요구해왔죠.
하지만 남편은 그럴 때마다 아무 말 없이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었고, 남편도 별말 안 하기에 저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얘, 건우 어미야. 날짜가 지났는데 생활비 입금이 안 됐던데. 아범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냐? 어머니, 그이가 수금이 며칠 늦어진다 그랬는데 제가 깜빡하고 말씀 못 드렸네요. 뭐, 너는 정신을 어디에 두고 다니는 거니? 그런 게 있으면 진작에 말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저도 건우랑 선우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요. 죄송해요. 그리고 너 요즘 어디 일 다니니? 집안 살림이나 좀 배우라니까. 그리고 내가 이번 달엔 날짜 잘 지키라고 했잖냐. 마사지도 추가로 끊어야 하고 해야 할 게 산더미인데. 제가 그이한테 다시 말할게요. 급한 대로 50만 원만 먼저 보내드릴게요. 아, 언니, 나도 돈 못 받았어요. 미안한데 여유되면 나한테도 먼저 입금 부탁해요. 나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는데 돈 모자라면 안 되잖아. 휴, 저희도 매번 빠듯해요. 저희도 애들 등록금에 이것저것 생활하면 남는 게 없어요. 어머님이랑 아가씨는 일도 하시는데. 솔직히 그이가 어디까지 도와드려야 해요? 언니, 그래서 지금 돈 못 주겠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신경질 내요? 그럼 집안의 가장이 돈을 벌어와야지. 누가 벌어오니? 너 지금 생활비 못 주겠다는 거냐? 어머니 그이 주말도 없이 일하는 거 아시잖아요. 애들 대학까지 다 보낸 마당에 쉬엄쉬엄 일해도 모자라는데 주말 밤낮 없이 일하고 언제까지 어머님이랑 아가씨 도와드려야 하냐고요.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아가씨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버는 거에 비해 씀씀이가 크면 좀 줄이는 게 맞죠. 이제 손 그만 벌리고요. 너 지금 못하는 말이 없구나. 지금 누구 때문에 우리 식구가 개고생하는 건데. 너희가 우리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다. 또 그 얘기세요? 그이가 얼마나 죄책감 가지고 있는지 아시냐고요. 언제까지 그 일 들먹이면서 저희 괴롭히실 거예요? 그이가 아무 말 안 해서 제가 그동안 참고 살았는데 저도 더 이상 그이 고생하는 거 못 보겠네요. 돈 이제 안 보내드릴 거예요. 어머니 한 달 버시는 거 그걸로 충분히 생활 가능하세요. 아가씨도 마찬가지고요. 돈이 없으면 안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알겠어요? 와, 언니 지금까지 참고 살았으면 계속 참으면 되잖아요. 왜 굳이 이제 와서 긁어부스럼 만들려고 하는 건데요? 저도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아껴서 겨우 보낸 거예요. 어머님이랑 아가씨 마사지 받으러 다니고 해외여행 다닐 때 저희 식구 그 흔한 가족여행 한 번 못 가고 돈 보내드린 거라고요. 몇십 년 동안 부려먹었으면 됐지. 이제 그만 좀 해요. 이 못돼 먹은 것 같으니라고. 우리 형준이가 하늘에서 보면 노할 거야. 어쩜 그렇게 제 어미를 나 몰라라 할 수 있냐고 통곡을 할 거라고. 아주버님 핑계 그만 대시라고요. 막말로 그이가 아주버님 돌아가시게 만든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의미 부여만 안 하셨어도 이러진 않았어요. 그 어린 사람이 뭘 알겠어요. 이 사람도 형 보고 싶고 그리워한다고요. 어머님이 하도 그러시니까 정말 자기가 형 죽인 줄 알고 형이 자기 때문에 죽은 줄 알고 매일 괴로워한다고요. 괴로워해도 싸다. 자기 형이 식구들 먹여 살린다고 학비 못 내서 울고불고만 안 했어도 그 녀석이 그렇게 떠나진 않았어. 돈 한 푼 벌려고 그 새벽에 언니, 그만해요. 우리 엄마 그만 괴롭히라고요. 돈 주기 싫으면 주지 마요. 내가 오빠한테 직접 말할 거니까. 전화해서 한 번만 돈 얘기해봐요. 내가 이놈의 집구석 다 엎어버리려니까. 아이고, 세상에 별일이 다 있다. 저딴 게 며느리라고 이제야 본성을 드러내는구나. 여보, 지금 쉬는 시간이지?
나랑 이야기 좀 할 수 있어? 응. 무슨 일 있어? 아마 곧 어머니랑 아가씨한테 전화 갈 건데 내가 당신한테 미리 말해두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뭔데 그래? 이번에 생활비 입금 안 됐다고 나한테 뭐라 하시더라? 아가씨도 그래. 그 나이 되도록 벌어둔 돈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자기가 버는 건 버는 것도 아니라 이거야? 어쩜 그렇게 당연하게 몇백씩 받아가냐고. 돌아가신 아주버님 핑계대는 것도 이제 지쳐. 당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옷 몇 벌이나 샀어? 애들 등록금 된다고 새벽까지 일하고. 이젠 우리 그러지 말자고. 당신, 갑자기 왜 그래? 엄마가 형 이야기를 했어? 내가 이참에 인연을 끊더라도 싹을 다 잘라내버릴 거야. 우리 내일 모레면 50이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순 없잖아. 우리 애들도 장가 보내고 우리도 즐기면서 살아야지. 우리가 무슨 노예도 아니고 말이야. 당신 말이 맞긴 한데, 그래도 엄마랑 가영이가 가만히 있겠어?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건데? 나도 이제 애들 다 키웠고 무서운 거 없어. 그러니까 당신도 밤에 일하는 거 그만해. 나도 주간에 일할 거니까 일 좀 줄여. 일단,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가서 이야기 좀 하자. 엄마랑 가영이한테 연락이 오면 잘 말할게. 또 바보처럼 내. 이러고 돈 보내지 말고 내가 단단히 일러뒀으니까 무슨 말을 하던 앞으로 그냥 나랑 이야기하라고 해. 알겠어, 알겠어. 당신 고혈압도 있는데, 그러다 큰일 나. 내가 오늘 일 마치고 바로 갈 테니까 집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좀 쉬고 있어. 사실 시댁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요. 포항에서 어부로 사셨던 시아버지가 일찌감치 돌아가신 바람에 가세가 기울었는데 그때 당시 가장이었던 아주버님이 돈을 벌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집안의 늦둥이로 태어난 시누이로 인해 시어머니는 일을 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남편은 한참 사춘기였던 철없는 중학생이었죠. 학생회비, 급식비를 내지 못할 정도로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고 남편은 어린 나이였던지라 투정이 좀 있었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시누이와 본인 말고는 다른 식구들은 잘 챙기지 않았고 되려 나이 어린 아주버님과 남편에게 의지를 많이 했다고 해요. 어린 동생들과 엄마를 보살펴야 한다는 책임감 하나로 고등학교 진학에 포기한 채 뱃일과 어시장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 했답니다. 부족함 없이 키우려 밤낮 없이 일하다 배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고 그대로 아주버님은 짧은 생을 마감하신 거였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주버님이 돌아가신 걸 남편 탓으로 돌렸고 남편은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아 죄책감을 갖고 살게 된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뒷바라지하게 된 이유였어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지만 저에게도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의 잘못이 없는데 바보같이 착하기만 했던 남편은 그렇게 몇십 년을 혼자 소갈이하며 살았던 거예요. 여보,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말이야. 왜? 지난번 일로 어머니가 또 뭐라 하셔? 생활비 안 보내주기로 합의 본 거 아니야? 그게 말이지. 그래도 내가 벌 수 있을 때까지만 도와드리는 거 어떨까? 앞으로 딱 2년만 더 고생하자. 나도 애들 결혼 자금이며 노후 자금이며 다 계산해 둔 게 있어서 그래. 계산은 계산이고 당신이 무슨 죄야? 왜 어머니랑 아가씨까지 책임져야 하느냐고. 정말 답답해 죽겠다. 당신한테 이런 말 하는 거 정말 염치 없어. 그래도 가족이니까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참아주면 안 될까? 2년 뒤에는 내가 엄마랑 가영이한테 단돈 1원도 안 보낼 거야. 나도 내 인생 살 거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애초에 싹을 자르지 않으면 그만둘 사람들이 아닌데. 당신은 도대체 왜 이렇게 물러터졌어? 지금까지 어머니랑 아가씨한테 들어간 돈만 모아도 우리 번듯한 아파트 2채는 사고도 남았을 거야. 그렇긴 하지. 그래도 빚 없고 오순도순 잘 살고 있잖아.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나 믿어주면 안 될까?
내가 지금 당신 믿어준다고 하면 2년 동안 개고생하는 꼴을 또 보라고? 우리도 이제는 편하게 지낼 나이잖아. 더 달라고 해도 안 줄 거야. 내가 각서라도 쓸게. 내가 살면서 당신한테 거짓말한 적 있어? 속 썩인 적도 없는데.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인 거 알잖아.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나 좀 믿어줘. 정말 2년이야? 딱 2년이야. 2년만 고생하자. 그럼 아가씨한테 각서 받아와. 2년 뒤 날짜까지 쓰고 더 이상 돈 요구하지 않겠다고. 나이가 30이면 자기가 벌어서 써야지. 그리고 어머님도 그래. 모아둔 돈 한 푼도 없다는 건 말이 안 돼. 지난번에 명품 사재 끼고 아가씨랑 괌 다녀오시고. 난 그 두 사람 말 못 믿으니까 각서 쓰고 공증까지 받아와. 당신이 그게 편하다고 하면 그렇게 할게. 그러니 너무 열내지 말자. 그리고 당신도 그래. 내가 쉬엄쉬엄 하라고 몇 년 전부터 이야기했지? 당신도 태도 확실하게 하란 말야. 앞으로 내 입에서 큰 소리 한 번만 더 나오면 그땐 당신이고 뭐고 다 뒤집어 엎어버릴 거야. 이번 한 번만이야. 이게 정말 마지막이라고. 알겠어. 미안하고 고맙고. 그래, 내가 꼭 돈 많이 벌어서 우리 마누라 하고 싶다던 미용실도 차려주고 멋진 집도 사주고 그럴 거야. 그러니까 나만 믿어. 시어머니, 시누이와 한바탕하고 남편과도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시누이가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매달 200 조금 넘는 금액을 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오래 일하기 싫어서 9시부터 6시까지만 일을 한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 일을 하시는데 매월 300 정도 받으세요. 솔직히 여자 둘이 그 정도 벌고 딸린 식구도 없으면 쓰고도 남아야 하는 금액 아닌가요? 아무튼 앞으로 딱 2년만 더 고생하자며 남편이 저를 설득했고 저는 조금만 더 참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돈줄 끊기긴 싫었는지 각서 쓰고 공증 받아야 나머지 생활비 대주겠다니까 덥석 쓰더라고요. 어이없는 상황에 한 번 더 이를 악물고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부업이며 아르바이트며 할 수 있는 일은 모조리 하기 시작했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매월 180만 원 정도 벌었는데 거의 모든 금액을 저축했습니다. 언젠간 저만의 땅과 집을 사겠다는 꿈을 안고 말이죠.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이지? 조심해서 다녀와. 오래 일했던 곳인데 막상 떠나려니 아쉽네. 정들어서 더 그렇지. 사실 나도 어제부로 그만뒀고 재택근무 구했어. 오전에만 잠깐 하면 되는 일이라 당신이랑 시간 보내려고 일부러 조율했어. 만발의 준비를 하셨네요. 그나저나 조금 전에 엄마랑 가영이한테 생활비 입금해줬어. 혹시 연락 온 거 없었지? 벌써 그날이야? 이번 게 마지막이지? 응. 약속한 대로 오늘이 2년째 되는 시점이니까 이제 그만해야지. 근데 다음 주였나? 가영이가 결혼할 남자 인사시켜 준다는데. 나는 금시초문이네. 아가씨 남자친구 있는지도 몰랐어. 다음 주에 애들 방학하고 내려오고 엄마 생일이랑 겸사겸사해서 인사 온다더라고. 그 녀석 시집 가면 그래도 한시름 더니까 좋지. 설마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또 우리한테 돈 달라는 거 아니겠지? 그건 무슨 소리야? 아니, 그렇잖아. 그동안 아무 이유 없이 매달 생활비 보내줬는데 이번에는 결혼한다고 결혼자금 달라 그러는 거 아닌지 몰라? 난 왜 자꾸 불안한지 모르겠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도 그동안 준 돈이 있으니 잘 모아놨을 거야. 각서 보면 쓰여 있잖아. 보내는 돈의 절반은 저축해야 한다고. 아가씨가 퍽이나 하겠다.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안 모아둔 거면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 결혼까지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건 아니잖아. 시어머니도 안 계시는 상황이라면 말이 좀 다르겠지만 우리가 부모 역할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다지만 지금 어머니도 계시니까 기본적으로 할 도리만 생각하자.
그래, 그러자. 아무튼 나도 좀 속 시원해지겠다. 그래도 당신 아니었으면 결판 못 지었네. 원래 그때 바로 손절 쳤어야 했어. 그런데 당신이 하도 난감해하니까 내가 봐준 거야. 약속 지켜야 해. 안 지키면 각서 들고 쫓아가서 확 엎어버릴 거야. 알겠어. 성질 좀 죽여. 나 오늘 늦게 들어갈 것 같아. 이번에 새로 거래처 뚫었는데 잘 보이려면 직접 가서 배송도 해주고 그래야 할 것 같아. 그럼 늦게 오겠네. 알겠어. 식탁 위에 간단히 먹을 거 올려두고 잘게. 아니면 집에 와서 나 깨워. 알겠지? 네. 어서 쉬고 있으세요. 남편은 예나 지금이나 밤낮 없이 일하고 있었고, 돈을 벌러 지방으로 배송까지 다녀야 했습니다. 2년 전쯤 시댁 식구들과 한바탕 하고는 명절이나 중요한 일정 말고는 별다른 연락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저희도 생활이 안정되어 가고 있고, 남편이 노후로 작은 미용실을 열어준다며 상가 계약을 하고 오던 날 밤이었어요. 그날이 제 운명을 좌지우지할 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느 때처럼 밤늦게 배송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남편이 그만 사고를 당하고 만 겁니다. 워낙 큰 사고라 지역 뉴스에도 언급되었던 사고였죠. 손 쓸 새도 없이 그렇게 남편은 제 곁을 황망히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들들과 장례 기간 내내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다 안 되겠다 싶어 정신을 차리려 애를 썼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 49제를 앞두고 남편의 사망 신고를 한 뒤 집에 틀어박혀 있는데 한 변호사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남편이 남기고 간 재산을 상속하는 문제로 한참을 이야기했고 남편의 뜻을 받들어 슬픔은 뒤로 하고 열심히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누이와 시어머니요. 어쩐 일로 연락하셨어요? 이제 그이도 죽고 없는데 무슨 볼일이 있으시다고. 2달 전에 마지막 생활비 입금 다 된 걸로 아는데요. 야박하게 왜 그러니? 할 말이 있으니까 연락했지. 나도 형식이 그렇게 된 거 안타깝게 생각한다. 세상에 불효자도 그런 불효자가 없지. 어떻게 된 게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등진다니. 내 속도 생각해 주렴. 그러시는 분이 장례식장 안 지키고 뭐 하셨어요? 내가 제정신이었겠니? 너는 말해도 참. 아, 언니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오빠 죽었으니깐 우리 가족 아니잖아요. 그건 또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그딴 말을. 오빠랑 언니랑 부부고 아이들까지 낳아서 잘 기른 거 알겠는데 우리한테 몇십 년을 생활비 보태고 한 거 보면 우리도 보통 사이는 아니거든요. 오빠 재산 탐내지 말고 얼른 꺼져요. 참고로 언니가 사는 그 집 제가 받기로 했거든요. 아, 그 말 하려고 지금 이렇게 버릇없이 구는 거예요? 그래요. 이 집 가져요. 나도 더는 미련 없으니까. 네가 웬일로 순순히 물러나냐? 어디 숨겨둔 남자라도 있는 거야? 세상에 남사스러워서. 어머니, 말은 똑바로 하세요. 아무튼 아가씨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정말이죠? 딴 말 하지 않기에요? 그러세요, 아가씨. 반응이 왜 이래? 가지라는데도 불만이에요? 오빠가 그래도 가족들 살린다고 끝까지 챙겼네요. 남겨준 거 어디다 팔아먹지 말고 잘 간직해요. 그리고 이제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요. 알겠어요? 내가 아쉬운 게 뭐가 있다고? 언니가 사는 그 집 시세가 얼마인지나 알아요? 자그마치 4억이에요. 4억. 포항도 더 이상 예전의 포항이 아니라고요. 아,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짐 싸서 나갈 테니까 알아서 가지라고요. 앞으로 살면서 더 이상 연락하는 일 없었으면 하네요. 어머니 돌아가셔도 연락하지 마세요. 그게 그의 뜻이니까. 남은 인생 각자 알아서 살자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너 정말 뭐 있구나? 네,
그 사람이 유언장을 남겼더라고요. 며칠 전에 변호사가 다녀갔고요. 아마 2주 정도 있다가 이 집 아가씨한테 상속될 거고 남아있던 2천만 원 정도는 어머님 통장으로 지급될 거예요. 근데 세상에 저희가 이게 될지 싶었던 데가 재개발이 됐지 뭐예요? 양덕지구 아시죠? 거기 사둔 작은 땅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선대요. 명의는 온전히 제 것이고요. 그이가 그래도 살아생전에 미리 손을 써둬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네요. 그럼 지지구, 복구 고생 많았어요. 뭐? 인연이. 그거 우리 아들 재산이야. 그 돈도 우리 거야. 언니,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요? 10억은 좋게 넘을 텐데. 내가 사람 써서라도 꼭 뺏어올 거야. 나도 권리 있다고. 글쎄요? 어디 한번 해봐요. 나도 그동안 당한 게 있어서 절대 그냥은 못 넘어가겠네요. 덤빌 거면 덤벼봐요. 단, 아주 단단히 준비해야 할 거야.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 서리가 내리는 법이거든. 야, 이 못된 년아. 제가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리 한치 앞을 내다보았던 남편 덕분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줄 알고 남편이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모두 맞춰둔 상태더라고요. 정말 우연하게도 저희 부부가 5천만 원을 투자해 사두었던 보잘것없는 땅이 재개발되면서 10억이 넘는 보상금을 받게 되었어요. 어차피 아들 둘 취업하고 나가서 살면 저희 부부가 살 집은 크지 않아도 돼서 따로 오피스텔을 구해둔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상가 계약도 마친 상태라 아쉬울 게 없었어요. 남편 덕분에 남은 인생 제대로 팔자 피고 살게 된 거죠. 사람이 돈에 눈이 멀면 가족이고 뭐고 안 보인다고 하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정말 이 악물고 저에게 달려들었고 몇 개월 동안 재산 상속으로 법정 싸움을 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우리 벌써 소송 비용으로만 쓴 게 몇 천이야. 우리 사정도 좀 생각해줘요. 네? 그래, 어미야. 너흰 우리가 불쌍하지도 않니? 남은 노년 어떻게 보내라고 그러는 거냐? 누가 계속 시비 걸래요? 우리 아들 머리 깨져서 열흘 넘게 혼수 상태였다가 겨우 깨어났는데 이게 그냥 웃어넘길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크게 다칠 줄은 몰랐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무릎 꿇고 사과할게요.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아주 끝까지 가보자고. 병원비며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싹 다 받아낼 거니까 그런 줄 알아요. 나 결혼도 해야 하는데. 정말 1억이야? 그러게 왜 사람을 건드려요? 기껏 그 사람이 생각해서 먹고 살 재산 남겨줬는데 뭐가 그렇게 욕심이 나서. 예, 그래도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마지막 정이라 생각하고 봐주렴, 응? 봐주긴 뭘 봐줘요. 내 자식이 저 세상 갈 뻔했는데 당신들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사람이 살면서 유난 떨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못 먹고 못 입고 하면서 당신들 뒷바라지 해준 이유가 뭔데?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정신 차리겠지 하는 심정이었다고. 근데 당신들은 늘 바라기만 했지. 언제 우리한테 따뜻한 말 건네기라도 해봤어? 매달 돈 달라는 연락 말고는 연락도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뭐가 아쉬워서 살려달라 봐줘라 지랄인 거야? 아무튼 나는 당신들이랑 더 이상 엮이기 싫어. 죄를 지었으면 달게 받아야지. 언니. 그 뒤로 완전히 해결하기까지 1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남편이 워낙 철저하게 준비해둔 터라 시댁 식구들은 발도 못 붙였습니다. 게다가 법정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몸싸움을 한 적도 있는데 아들이 크게 다쳤었어요. 2주 정도 병원에 입원했다가 겨우 회복하고 퇴원했는데 그걸 빌미로 피해보상금 청구를 하니 언제 그랬냐는 듯 깨갱거린 거 있죠? 보상금으로 7천만 원 정도 받아냈고
시댁 식구들 연락처는 모두 차단해버렸습니다. 같은 지역에 살아서 마주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도저히 안 되면 접근 금지든 뭐든 해버리려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금에 이르렀네요. 저는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고 아들 둘은 나란히 철강회사에 입사했고요. 하늘에 있는 남편이 저희를 잘 보살펴 줄 거라 믿습니다. 늘 밝게 행복하게 살라고 했거든요. 저희만을 위하기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아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제 인생 여러분도 응원해 주시리라 믿고 여기서 사연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디자인 회사에 재직 중인 29살 여성입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둘씩 결혼 소식을 전해오면서 연말 모임을 하느라 여러모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올해 초에 결혼할 뻔했습니다. 그 결혼이 성사되었다면 저는 달콤한 신혼에 빠져 있었겠죠. 하지만 다행히도 그 자식과 헤어짐으로 인해 잠시나마 행복을 꿈꿨던 건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남들은 이혼이 아니고 파혼이라 천만다행이라며 저를 위로해주긴 하지만 솔직히 아직도 그 여운이 가시질 않습니다. 나름대로 혼쭐 내주고 쿨하게 헤어졌다 생각했지만 결혼 정년기라 그런지 아쉬운 마음이 제일 크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아주 조금이라도 미련이 남았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저 제 시간이 허무하게 쓰인 것, 제 인생에 오점을 남길 뻔했다는 사실.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제 기막힌 파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아빠, 오늘도 정식이 아저씨랑 낚시 갔어?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없네. 아빠, 지난번에 추진한다던 사업 이야기하고 있어. 정식이 아저씨가 그 분야에선 발이 높잖냐. 이 아빠도 노후 준비는 해놔야지. 나도 적당히 벌고 있고 이미 모아둔 돈도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돈을 더 벌려고 해? 이게 다 나중을 위한 일이야.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다정히 너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면 몇십 년 뒤까지 든든하게 해줘야 하니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야. 에이, 아빠 왜 그렇게까지 해? 나도 돈 벌고 어엿한 성인인데 신경 써주는 건 고맙지만 이렇게 잘 키워준 것만으로도 난 감사해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아빠도 이젠 좀 쉬어. 아빠는 아직 일하는 게 더 좋단다. 그래도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투자 쪽으로 관심 돌리니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좋더구나. 물론 실패도 하겠지만 큰 문제는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마. 알겠어. 아빠가 어련히 알아서 하시려고. 그나저나 이번 주말에 시간 돼? 이번 주? 주말이야. 늘 항상 시간 비워둬야지. 우리 공주님이랑 데이트도 해야 하니까. 평일엔 서로 일하느라 바쁘더라도 주말만큼은 우리 딸 위해서 비워둬야지.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다름이 아니라. 나 사실 만나던 남자친구가 있거든? 결혼 이야기가 나와서 아빠한테 한번 인사시켜 주려고. 뭐? 결혼? 둘이 얼마나 만났는데? 어디서 살고 뭐 하는 놈인데? 어디서 감히 우리 딸을... 내가 이럴까봐 아빠한테 연애하는 거 말 안 하는 거야. 벌써 죽일 듯이 달려들려 하는데. 아무튼 지금 당장 결혼하겠다는 건 아니고 우리 둘 다 결혼 정년기니까 어느 정도 생각은 해보려고. 결혼해도 늦은 나이는 아니긴 하다만 아빠는 아직 네가 더 즐겼으면 하는 바람이야. 아빠가 말했잖아. 아빠 이외의 남자는 다 믿지 말라고. 에이, 1년 넘게 만났는데 이제 알 건 다 아는 사이지. 직장 생활도 괜찮게 하는 것 같고 사람은 착해. 그러니 일단 얼굴 한번 보고 판단하는 게 어때? 우리 딸이 좋다고 하니 크게 반대는 안 하겠지만 아빠는 첫인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서로의 인생을 평생 책임져야 하는 건데 얼마나 남자다운지도 한번 볼 거야. 알겠어. 그럼 약속 잡고 다시 말해줄게. 너무 늦게 오지 마.
나 먼저 쉬고 있을게. 저는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는 게 좋아 미대에 진학했고, 대학을 졸업한 직후에는 바로 디자인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제가 주로 하던 일은 로고를 제작하거나 말 그대로 상품의 디자인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업무였습니다. 직장 동료의 소개로 예비 신랑을 소개받았고, 나이도 동갑인데다 유머러스한 모습이 마음에 들어 몇 번 만나고 연인 사이로 발전했죠. 사실 연애할 마음은 없었는데 6개월 정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지내다 보니 저를 편하게 해주려는 모습이 참 예쁘더라고요. 결국 마음을 열고 연인 사이로 발전한 저희는 1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연애했고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기로 했고 먼저 우리 집에 예비 신랑을 데려갔어요. 하지만 예비 신랑을 본 친정 아빠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유대성이라고 합니다. 다정이와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요. 진작에 찾아뵀어야 하는데 이제야 인사드려 죄송합니다. 그래, 먼 길 오느라 수고 많았어. 우리 딸이랑 동갑이라 들었는데 내가 말 편하게 해도 되겠지? 그럼요. 당연한 말씀을요. 그래, 내가 이렇게 만났으니 묻지. 자네 지금 다니는 회사는 어떤 곳이고 월급은 얼마나 되나? 아빠, 다짜고짜 뭘 그런 걸 물어. 이 사람 난처해하잖아. 다정아, 난 괜찮아. 당연히 아버님 입장에서는 궁금해하실 수 있는 거지. 아버님, 저 한 달 평균 월급이 400만 원 선입니다. 영업직이라 인센티브 받으면 조금 더 받고요. 그렇구먼. 그럼 자네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지? 아버지는 어려서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계세요. 예전엔 회사 다니시다가 지금은 쉬고 계시고요. 종종 친구분이 운영하는 식당 일 도와주십니다. 나는 우리 다정이 귀하게 키워서 고생시키고 싶지 않네. 딸 가진 아버지라면 응당 이런 마음 갖는 게 당연해. 둘이 결혼 생각이 있다고 들었는데 결혼 자금이나 금전적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아둔 돈도 제법 있고 제가 재테크하는 걸 좋아해서 꾸준히 공부도 하고 있고 많이는 아니지만 수익도 조금씩 보고 있어요. 아빠, 취조하는 거야 뭐야? 이 사람 기분 나쁘겠다. 그만 좀 하면 안 돼? 다정아, 내가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딸 자식이라고 하나 있는데 시집 간다고 데려온 사람이 당연히 궁금하지 않겠니? 별 뜻 없으니 개의치 마라. 괜찮아. 아버님이 궁금해하시는 건 당연한 거야. 나 오늘 가구 단단히 하고 왔거든. 아버님, 저 예쁘게 봐주세요. 그건 두고 보면 될 일이지. 어쨌든 둘이 결혼하겠다고 하니 내 지켜보도록 하지. 감사합니다. 아버님, 상견례 날짜는 저희 부모님이랑 상의해서 말씀드릴게요. 다정아, 너 그 사람이랑 얼마나 만났다고 했지? 1년 반 정도? 왜? 대성 씨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고 말고 할 것도 없지. 이 아빠가 네가 좋다는 건 다 좋아하는 거 알잖냐. 근데 반응이 왜 그래? 대놓고 관상 안 좋다는 말은 못하겠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겼는데 아무리 봐도 이 아빠 입장에서는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니, 그러니까 왜? 그놈의 관상에 또 무슨 문제라도 있어?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인 건데? 이 아빠가 어디 거짓말하는 거 봤니? 내가 보기엔 그놈 관상이 영 아니야. 순 사기꾼 기질에 얼굴이 번지르르해서는 아주 타고난 입담꾼이라니까. 주변에서 말 많다는 소리 안 듣니? 영업직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지금 짜깁기 하는 거야 뭐야. 그냥 마음에 안 든다면 안 든다고 해. 너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혹시라도 아빠가 실수하는 거면 어쩌나 싶어서 조금 더 지켜본다고 한 거고, 너도 이 아빠 마음 좀 알아주렴. 언젠간 이해될 날이 올 거다. 친정 아빠는 예비 신랑이 다녀간 뒤 한참을 곱씹으며 관상에 관해 이야기하셨어요. 사실 저희 친정 아빠가 철학 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관상, 사주 명리학 관련된 공부를 되게 많이 해오셨거든요.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사이버 대학 강의도 들을 정도로 열정이 넘치시는 분이라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놓고 예비 신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그때 당시엔 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제가 사랑해서 결혼한다는데 왜 방해를 할까 싶은 마음만 있었더랬죠.
그리고 얼마 뒤 예비 시댁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 무얼 사가야 하나 한참 고민에 빠져 있는데 예비 신랑의 이야기를 듣고는 감정이 상하고 말았어요. 자기야, 우리 엄마한테 인사드리러 가는데 빈손으로 가는 건 좀 그렇잖아. 그렇지. 안 그래도 뭐 사야 하나 고민 중이었어. 오늘 월차 내고 오전에 백화점 들르려고. 오, 마침 잘 됐다. 백화점 간다고? 그럼 이왕이면 샤넬백 하나 사들고 가면 어때? 자기 돈도 많이 벌잖아. 흐흐. 응? 인사드리러 가는데 샤넬은 좀 과하지 않아? 뭐가 과해? 각자 형편에 맞게 하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하면 자기도 좋고 우리 엄마도 좋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첫 인사드리는 건데 샤넬백은 과하지. 그냥 내가 적당한 거 알아서 사갈게. 백화점 가면 추천해주겠지 뭐. 싸구려 고기나 영양제 같은 거 받아서 뭐하게? 서로 이득되는 걸 해야 기분도 좋은 거지. 뭐? 싸구려? 자기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얼마나 긴장한 상태인지 몰라서 그래?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아등바등 하는데 그 와중에 샤넬백 타령하질 않나. 나도 없는 걸 어떻게 어머님을 덜컥 사드려?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버는 돈도 있고 이럴 때 점수 좀 확 따자는 거지. 당신은 가끔 보면 사람이 물러터진 것 같아. 들을수록 어이가 없네. 하나하나 따져봐. 그래, 샤넬백 사다 드린다 쳐. 그러는 자기는 우리 집에 인사 올 때 뭐 사왔는데? 내가 뭐 사갔더라? 연병. 바로 지난주였거든? 우리 집에 인사 갔을 땐 바카스 한 박스 사들고 가놓고 뭐? 샤넬백? 자기 나랑 이 결혼 안 하고 싶다는 거지 지금? 아, 아니 누가 그렇대? 그냥 서로 기분 좋자는 거지. 서로는 무슨 서로야. 죽 써서 개 주는 것도 아니고. 나는 자기 말에 동의 못해.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갑자기 얼토당토하는 말에서 사람 힘 빼는 게 특기야? 뭐? 그래도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지금 자기가 한 말 선을 좀 넘었는데? 선은 자기가 먼저 넘었지. 아무튼 선물은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사람 속 긁으면 국물도 없어. 뭐든지 적당히 하자는 게 내 신조야. 치사하다 치사해. 알겠어. 저는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 예비 신랑과 크게 다투고 말았습니다. 가끔 어이없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어넘긴 게 버릇이 된 건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더 크게 싸우기 싫어 처음으로 정색하면서 되받아치고는 그래도 미안한 마음에 고급 양주에 영양제 사서 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첫인상은 정말 인자하고 조용조용한 천생 여자 스타일이었습니다. 대학 교수님 같은 분위기였달까요? 그런데 인사를 집에서 드린 게 아니라 밖에서 만나 뵈었습니다. 요리도 못하고 어색하다는 이유로 고급 레스토랑에서 인사를 드렸죠. 예비 신랑과 다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에 금방 화해했습니다. 한 달 정도 시간이 흘렀고 저희는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당일 저는 친정 아빠가 그놈의 관상 이야기를 하며 분위기를 망치면 어쩌나 싶어 노심초사하고 있었죠. 아빠, 오늘 중요한 날인 거 알지? 그러니까 제발 관상인이 사준이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 알았다, 알았어. 사돈된 사람들 얼굴 보면 답 나오겠지. 최대한 참아보마. 그래도 할 말은 할 거다. 나 망신만 시키지 마. 그놈의 관상 타령하면서 또 이상한 소리 하면 나 그때는 정말 가만 안 있어. 알겠다니까? 그런데 다정아, 사람은 말이다. 얼굴값 한다는 말 들어봤지?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 내가 일부러 좋은 이미지 쌓아놨단 말이야. 상견례 하기 전에 몇 번 더 찾아뵙고 선물도 해드리고. 그러니 아빠 부탁할게. 너 정말 유씨 사랑하냐? 그 마음이 확실해? 아빠, 사위가 될지도 모르는데 유 씨가 뭐야?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아빠한테 허튼 소리 한 적 있어? 내 인생을 맡길만 하니까 함께 하겠다는 거야. 나중에 상처받더라도 내가 받는 거고. 모든 건 내가 다 감내할 거니까. 그런 너를 보는 나는 어떻겠니? 아무튼 중요한 자리니 심사숙고해야겠다. 어떤 사람들인지 보지를 못했으니 오늘 가보면 알겠지. 안녕하세요. 다정이 아빠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네요. 아버님, 오셨어요.
여기는 저희 엄마세요. 엄마, 다정이 아버님이셔. 아유,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다정이가 워낙 이름값한다고 부침성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며느리 얻게 돼서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오시는 길 불편하시진 않으셨죠? 하나밖에 없는 딸 자식 시집 간다니 마음이 무겁긴 하더군요. 어련하시겠어요. 저도 혼자 자식 키워봐서 아는데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더 애틋한 법이지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좀 나눌까요? 전 솔직히 아이들이 결혼을 좀 늦췄으면 합니다만 아이들이 서로 좋다는데 미루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렇죠. 쇳불도 단김에 빼란다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오늘 날 잡고 웬만한 거 해결하시죠. 너무 서두르면 아이들이 피곤할 겁니다. 당장 신혼집이나 혼수 문제도 있고요. 그나저나 아이들 결혼하면 신혼집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하십니까? 우리 아들이 워낙 능력이 좋아서 큰 평수는 아니지만 30평대 아파트 사놓은 게 있어요. 제가 좀 도와주긴 했지만 그래도 대출 없이 사둔 거 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혼수나 예단도 과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참 다행이군요. 아무래도 집이 제일 큰 걱정이었는데. 그럼 저희가 예단해가는 거로 하면 되겠군요. 그럼 원하시는 예단은 따로 있으십니까? 누가 뭐 해와서 이걸 꼭 해야 한다는 구닥다리 사상은 버리세요. 혼수나 예단도 필요한 것만 준비하고 서로 같이 부담해야죠. 같이 살아갈 인생인데요, 호호. 성격이 시원시원하셔서 좋으십니다. 그럼 외람된 말씀이지만 바깥사돈이 안 계시다 들었는데 어쩌다 그러신 건지 여쭤봐도 되나요? 아빠, 그런 걸 갑자기 왜 물어? 나중에 물어봐도 되는 거잖아. 굳이 꼭 물어봐야 해? 호호 사람 가는데 순서 없다잖아요. 워낙 건강했던 사람이라 충격이 좀 크긴 했는데. 암이었어요. 사실 제가 예전에 네트워크 사업을 좀 했었거든요. 영양제 회사였는데 남편이 건강 하나는 기가 막히게 생각하던 사람이라 저보다 더 신경 썼을걸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네요. 마음이 아프셨겠습니다. 사돈께서 성격이 워낙 좋으시니 마음이 놓이네요. 자세한 목록은 아이들 통해서 주고받도록 하죠. 긴장감이 깃든 상견례가 끝나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생각보다 좋은 분위기로 끝나서 다행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친정 아빠의 표정은 좋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굳게 입을 다물고 계셨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볼까도 싶었지만 좋은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지 않고 듣기 싫은 이야기를 듣게 될까봐 일부러 말 안 했습니다. 그렇게 예비 시댁에서는 결혼 예물이라며 금반지와 목걸이 세트, 다이아몬드 세트를 먼저 건네주셨어요.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 예비 신랑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헌신적이고 다정했던 사람이 말투나 행동에 약간 가시가 돋친 듯 했거든요. 뭔가 급해 보였달까요? 혼수도 보러 다녀야 하고 웨딩 촬영까지 마친 마당에 왜 그렇게 조급해졌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앞둔 상황이다 보니 저도 예민하고 예비 신랑도 많이 예민해진 탓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결혼했다 싶은 건지 저에게 뭔가를 요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야, 우리 엄마가 결혼 선물로 챙겨주신 거 있잖아. 그거 마음에 들어? 그럼 마음에 들지. 옛날에 물려받으신 거라고 하는데 관리가 어찌나 잘 된 건지 너무 예쁘잖아. 나 이런 디자인 정말 좋아하거든. 그래서 말인데 받은 게 있으니 가는 게 있어야 하지 않겠어? 엄마가 내색은 안 하지만 은근히 기대하시더라. 아, 그렇네. 뭘 해드리면 좋지?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어머님 취향을 모르겠어.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었잖아. 그 샤넬백 말하는 거야? 어머니가 그거 갖고 싶으시대? 그거 1200만 원 넘던데. 예단한다고 생각하고 해드리면 되지 뭐. 그거 말고는 바라시는 거 없으실 거야. 크게 바라시는 것도 없고 말이야. 그런가? 내가 백화점 한번 다녀와야겠네. 아니면 이참에 엄마 모시고 다녀와. 그리고 자기야, 사실 말하고 싶은 건 따로 있었어. 뭔데? 편하게 이야기해봐. 사실 집을 내가 해오는 입장이잖아. 근데 내가 타고 다니는 차 앞으로 길어봐야 4년이야.
우리 아이 생길 것도 생각하면 좀 큰 차로 바꾸고 싶거든. 나도 아버지 차 물려받은 거라 너무 구형이기도 하고. 그래서 말인데 혼수랍시고 차 뽑아주면 안 될까? 갑자기 차를? 지난번에 보니까 멀쩡해 보이긴 하던데? 보는 거랑 다르지. 연식이 얼마나 오래된 건데. 그리고 나 영업직이라 보이는 게 반은 먹고 들어가는데 고객들 만나고 다니고 일 보러 다니면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 걸 잣대 삼아보는 사람들이 더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래서 차 못 사주겠다. 이거야? 못 사주겠다는 건 아닌데 자기가 너무 그쪽에 신경 쓰는 것 같아서 그렇지. 난 그런 거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도 알다시피 난 대중교통 타고 다니잖아. 그럼 새 차 뽑고 내가 타던 차 당신이 탈래? 에이, 뭐하러 그래. 지하철 타고 5정거장이면 회사 왔다 갔다 하는데. 난 차는 괜찮은 것 같아. 나도 차 갖고 싶단 말이야. 남들은 떡하니 처가댁에서 해준다는데. 아니, 그렇게 차를 갖고 싶어? 나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아빠랑 이야기해 볼게 그럼. 와, 정말이야? 사준다는 게 아니라 이야기는 해본다는 거야. 자기 말처럼 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야지. 와, 나 기대해도 되는 거지? 아싸. 결혼을 준비하면서 신경 쓸 게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도 해보고 지인들 조언도 들어보고 정말 바빴습니다. 며칠의 시간이 흘렀고 주말이 되었는데 백화점에 들렀다. 친정 아빠와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예비 신랑이 원하던 차 이야기를 꺼내기도 할 겸 요즘 바빠서 아빠랑 대화를 많이 못했거든요. 외식을 하기로 해서 약속 장소로 가고 있는데 친정 아빠에게 대뜸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너 어디냐? 지금 당장 집으로 와라. 아빠, 사거리 고깃집에서 보자면서요. 나 지금 사거리 거의 다 왔는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잔말 말고 당장 집으로 와라. 내 이놈의 새끼를 그냥. 아니, 왜 그러는데? 일단 집에 와서 이야기하자꾸나. 이건 밖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야. 알겠어요. 지금 바로 갈게. 이거 봐라. 상견례를 하고 나서 내가 너무 찝찝했다. 영 아니다 싶어서 뒷조사를 좀 했는데 그놈 순사기꾼이더구나. 그게 무슨 소리야? 이건 또 뭔데? 뒷조사는 또 무슨 소리고? 내가 사람을 시켜서 그놈이랑 사돈 될 사람 뒷조사를 좀 했다. 네가 관상 이야기하면 안 믿을 게 뻔하고 입장 난처해질 거 아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미 전과로 감옥까지 갔다 왔더구나. 엥? 설마, 그럴 리가. 그러니까 이것 좀 보고 이야기하자. 조사 결과 자료야. 범죄 경력 조회까지 싹 다 했다. 이 녀석 전북 고창 출신인데 그 지역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던데? 그리고 안사돈 될 사람이랑 친모자 관계도 아니더구나. 지금 이게 다 사실이야? 아빠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거겠지. 넌 네 눈으로 보고도 못 믿어. 내가 상견례장에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던 이유가 너 때문이었어. 네가 가만히 있어달라는 부탁만 안 했어도 당장 업고 나왔을 거다. 하지만 네가 말했듯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실수도 했고 내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테니까 따로 알아보자 싶어서 억지로 참았던 거야.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결과를 초래했잖니?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어이가 없는 건 당연할 거야. 지금 당장 그놈의 모가지를 비틀어 버려도 그 새끼는 할 말 없어. 상견례 자리에서 딱 눈 마주쳤는데 나 사기꾼이오라고 얼굴에 도배돼 있더라. 말도 너무 술술 잘하고 마치 대본 외우는 것 같았다니까. 나는 내가 예민한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어. 이흥신소. 믿을 만한 업체야? 너 정식이 삼촌 알지? 그 삼촌이 형사 시절 친했던 동료가 하는 곳이다. 정식이 삼촌한테 부탁해도 충분히 알아낼 수 있지만 내가 일부러 모르는 사람한테 부탁한 거다. 천천히 살펴보고 생각 정리되면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해 주렴. 그 샤넬백은 당장 환불 처리하고. 그렇습니다. 친정 아빠가 계속 예비 신랑을 지켜보았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예비 신랑의 모습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학벌, 직장, 가족관계 모두 맞는 게 없었습니다. 사기 전과로 이미 실형을 살다 나온 기록이 있고
같은 수법으로 여자들에게 금전 갈취를 해왔던 거였어요. 하지만 이대로 모든 걸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크게 한 방 먹이고 헤어져야겠다 싶더군요. 예비 시어머니 드린다던 샤넬백도 일부러 환불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정 아버지의 도움으로 예비 신랑에게 피해당한 여자들과 연락했어요. 아직 제대로 된 조치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던 사람들이 3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놈은 저와 관계가 틀어지면 바로 목표를 바꿀 모양이었는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요. 저는 모든 피해자를 데리고 경찰서로 가 고소장을 접수했고 예비 시댁으로 갔어요. 어머 다정아, 네가 이 시간에 웬일이니? 온다는 연락도 없어서 차린 것도 없다. 그러게. 말도 없이 웬일이야? 미리 온다고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할 말 있어서 왔어요. 그리고 나 혼자 온 것도 아니어서. 자, 어서 들어와요. 누구랑 같이 왔다는 거야? 아니, 이 사람들 다 뭐야? 선영이 네가 여길 어떻게? 이름 말씀하시는 걸 보니 다 아는 사람들인가 보네요. 아니, 그게 말이다. 자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짓이긴. 너 엿먹이려고 하는 짓이지. 언제까지 나 속이려고 했냐? 지금 사기치고 있던데. 은영 씨 들어오셔서 이 자식 면상 보고 가시겠어요? 뭐야? 은영 씨, 이게 뭐냐면요. 야, 너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이 미친년, 너 때문에 계획이 다 틀어졌어. 이미 경찰도 불렀으니 도망갈 생각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이 샤넬 가방도 뜯길 뻔했네. 그리고 너 주려고 차 계약했는데 그거 그냥 나 타고 다니려고. 어머님, 그리고 이 가방은 제 셀프 선물할게요. 파혼 기념 자축 선물이요. 감옥 가셔서 따뜻한 밥이랑 전후에 좀 느끼고 오세요. 너도 마찬가지고. 야! 전 그렇게 예비 신랑이었던 그놈에게 파혼을 선언하고는 면전에 고소장을 집어 던졌습니다. 원래 깔끔하게 고소장 던져주고 나오려 했는데 가만히는 못 있겠더라고요. 그동안 쏟아부은 제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미칠 것 같아 그놈의 뺨을 있는 힘껏 갈겨버렸습니다. 제 모습을 본 피해자들은 이때다 싶었는지 저마다 한마디씩 하며 손이 닿는 대로 때리기 시작했어요. 경찰이 오고 나서야 상황이 마무리되었지만 경찰분들도 사정을 아시고는 맞아도 싸다며 옹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그 자식과의 사이는 끝났어요. 몇 개월 뒤 징역 3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에게 접견 신청을 해오긴 하지만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들에게 똑같이 이 짓을 하고 있겠죠. 제가 진작에 친정 아빠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 지경까지는 안 왔을 텐데. 조금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래도 서류상으로 더러운 꼴 안 볼 수 있어서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웨딩 촬영까지 한마당에 파혼한 사실을 알리는 건 여간 복잡한 게 아니었습니다만 다 이해해 주셨어요. 시간이 흐른 지금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 거라며 여러 만남을 권유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며 좋은 사람 소개해 줄 테니 저에게 빨리 마음 추스를 하며 용기도 북돋아 주고 있죠. 언젠가는 이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을 날이 오겠죠? 오랜만에 글 마무리하면서 친정 아빠와 소주 한잔 해야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